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노원구 출신 김광수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의회를 위해서 항상 수고 많으신 김명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원 여러분, 박원순 시장과 문용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환경수사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노원구 출신 김광수 의원입니다. 오늘 특별히 많은 학생들이 방청하고 있고 지역에 우리 주민들께서도 이 자리를 함께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천만 서울 시민 여러분, 8대 의회도 이제 3년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본 의원과 서울시 의원 모두는 서울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곳곳에 산적해 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대형 매장으로 인한 골목 상권의 붕괴, 아직도 일자리 창출이 제대로 안 돼서 청년 실업의 문제, 뉴타운 정비사업지구 갈등 문제가 가장 해결하지 못한 문제 중에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남은 임기 동안 저와 서울시의회 모두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본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 시장님 잠깐 나오시죠. 시장님, 저와 시정 질문 이제 두 번째 맞이하게 되네요. 예. 그렇죠? 첫 번째 시정 질문 했을 때 그때 생각이 혹시 나시나요? 죄송합니다. 생각이 안 나요? 예, 다 기억이 안 나네. 그럼 제가 말씀드리면 금방 알으실 것 같아요. 예, 예. 그때 제가 동영상 하나를 틀어드렸었죠. 로또 매장, 그리고 500m의 긴 줄을 서서 로또 복권을 사기 위해서 서울 시민들이 기다리는 모습을 보면서 서울시장님께 제가 간곡하게 부탁을 드린 게 있어요. 서울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정치의 관여보다는 시민들에게 좀 더 접근하는 시장님이 되어달라, 이렇게 간곡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맞죠? 네. 네, 기억이 이제 나시나요? 네. 자, 그럼 지금은 서울 시민의 삶의 질이 그때와 지금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간단하게 답을 하신다면. 뭐 저는 점차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 서울시가 여러 측면에서 국제적인 도시로서 뭐 이렇게 많은 지표에 따르면 10대 도시 안에 들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근데 삶의 질에 관해서는 과거 이런 랭킹을 보면 거의 한 70몇 위 뭐 이렇게 있었습니다. 예. 제가 취임하고 나서 뭐 복지 영역에 대한 투자라든지 이런 아주 구체적인 영역들을 조금씩 개선해 가고 있기 때문에 뭐 조금씩은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이게 또 하루아침에 되는 일은 아니어서 그렇죠. 예. 계속 노력해야 될 그런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시장님의 인기는 여전히 뭐 이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이 곧 시장님이 정책을 잘 펼치고 있다, 시민에게 접근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고맙습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을 한번 보시죠. 암 걸려도 부자가 오래 산다. 제가 얼마 전 일주일이 안 된 것 같아요. 시에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면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저 내용을 읽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은 상당히 두근거렸고, 제가 2년 전에 제가 가지고 있던 하나의 소식, 그게 뭐냐면은 암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는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암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자궁암하고 자궁암보다 더 먼저 하나가 있어요. 유방암하고 아닌가요? 자, 갑상선암이 가장 첫 번째고요. 네. 그 다음에 자궁경부암, 그 다음에 유방암, 이렇게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암 중에 유일하게 백신이 있는 게 있어요. 예방 백신이 있는 게. 그게 바로 자궁경부암입니다. 그 백신입니다. 그 백신은 특징이 있어요. 나이가 어렸을 때 성경험을 하기 전에 맞지 않으면 그건 아무 효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에서는 9세에서 13세가 되면은 이 백신을 맞아야 된다고 공고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OECD 국가에서는 미국이나 캐나다나 오스트리아나 프랑스는 이 접종을 필수 접종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접근이 안 되어 있죠. 물론 얼마 전에 이 백신이 문제가 된다고 일본에서는 다소 검사할 필요가 있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제가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자, 암에 걸리면은 대다수의 걸린 사람은 다 사망을 하죠. 요즘은 많이 치료가 됩니다. 그러나 가난 때문에 돈이 없어서 저 백신을 맞고 싶어도 맞지 못하는 사람, 이 마음을 과연 우리는 어떻게 갖고 가야 되는 건지. 특히 이 백신은 6개월에 걸쳐서 3회 접종을 해야 됩니다. 근데 시중에서 이 접종을 하려면은 가격이 비싸요. 1회 접종 비용이 15만 원에서 20만 원을 듭니다. 그래서 이 비용 때문에 못 맞는 사람도 있고, 아직도 홍보가 안 돼서 못 맞는 사람이 있어요. 못 맞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거를 요즘 각 구청마다 독감 예방 주사는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무료로 접종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생명을 담보로 하고 있는 이 접종을 우리 공에서 부담을 한다 하면은 사실상 시중에서 접종하고 있는 비용의 3분의 1이면 사실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부담이 한 2만 원 정도 하고 국가와 시와 기초단체와 또는 건강보험관리공단까지 합쳐서 지원을 하면은 그 사람은 생명을 건질 수가 있어요. 현재 접종하고 있는 나라, 아까 필수적으로 하고 있는 OECD 국가 중에서는 이걸 접종함으로 인해서 58%가 감소가 됐어요.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물론 이 질문서는 제가 우리 박 시장님께 사전에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그냥 상식적인 선에서 얼마든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거에 대한 지원이 나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물론 특수한 계층이 되겠죠. 특수한 계층. 일반적으로 말하는 생활보호 대상자, 차상위 계층. 그게 우리의 예산에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그래서 그들에게 생명을 담보로 하고 있는 이 백신을 맞게 해줄 수 있다면은 우리 시장님처럼 생명을 존중하고 사람을 중요시하는 그런 정책을 펼치는 과정에 있는 우리 서울시로서는 매우 칭찬받은 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 생각 어떠신가요? 예, 우리 김광수 의원님 좋은 제안이시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취임한 이후에 그 공공의료를 확대하기 위해서 네. 공공의료 36.5도씨라고 하는 이런 어떤 일종의 마스터 플랜을 발표를 했고요. 네. 그래서 여러 그 조치들이 들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필수 예방 접종에 네. 이 그동안 이제 이 개인한테 맡겨져 있던 것을 우리 서울시 예산으로 뇌수막염의 경우에 영유아 모든 영유아에 대해서 그다음에 폐렴구균의 경우에는 65세 이상에 대해서 그렇죠. 이렇게 추가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요. 특히 자궁경부암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비용이 좀 많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들 예산만으로는 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서 네. 좀 일단 미룬 상태인데 저는 이런 거야말로 이제 중앙정부가 좀 그야말로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해주셔야 되는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유일하게 암 백신이 있고 이 암 백신은 결코 시기가 딱 한정돼 있어요. 대개 13세, 15세 그때에 맞는 게 가장 효율적입니다. 그 시기를 넘어버리면은 효율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백신은 우리 서울시도 국가도
기초단체도 같이 협력을 해서 정말 가난한 자에게 불명이 필요한 사람에게 접종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시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다음은 상계 뉴타운 정비구역에 문제점이 있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께 상계 뉴타운 정비구역 내의 문제점을 먼저 설명을 해드리고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계 뉴타운 정비구역은 2006년도에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까지도 착공을 못하고 있어요. 거기는 1, 2, 3, 4, 5, 6구역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1구역과 3구역은 현재 추진이 단계에 있고 나머지 2, 4, 5, 6구역은 조합이 결성되어서 서울시로부터 건축 심의를 받아서 이미 받고 있는 것도 있고 이미 받아서 사업 승인을 받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벌써 2006년도부터 오늘 이 시간이면 한 군데도 착공을 못했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죠. 자, 이런 터에 덕성하고 상계간, 그러니까 노원구 상계동에서 남양주시 별내면을 가려면 큰 산을 하나 넘어야 됩니다. 그 산을 넘어서 지금까지 수년 동안을 이렇게 이어왔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별내면에 신도시가 들어서고 청학지구에 큰 도시가 들어섰어요. 그리고 나서 교통량이 현재 현격하게 증가되고 있습니다. 청학지구가 약 7,000세대, 별내 신도시가 24,000세대가 들어와서 결국은 31,000세대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교통량이 현재는 14,700도로 측정이 되고 있는데, 이런 모든 지구가 입주를 하게 되면은 약 한 31,000대가 하루에 통행을 하게 된다. 이런 결과치를 가지고 결국은 상계 덕성 간 광역도로 곧 터널을 뚫게 됐습니다. 이 터널은 현재 70% 공정을 마치고 있어요. 그리고 내년 12월 완공을 앞두고 개통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상계동에 현재 뉴타운 사업지 내구에 그 차량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하나도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상계로가 있습니다. 현재 뉴타운 사업지 내구에 있는 도로 개설은 기존의 도로를 확폭하는 구간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길이가 1.57km예요. 그동안에 노원구청은 덕성 간의 터널을 뚫게 되면은 상계동에 밀집되는 밀려오는 그 차량 때문에 주민들의 고통이 예상되니 상계동 도로를 확충한 상태에서 정확한 정책이 있는 상태에서 그 도로를 개설해달라고 누차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큰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작년 12월 달에 뭐라고 답변을 하느냐? 서울시는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뉴타운 사업 정비구역 내에는 기반시설에 대해서 아직까지 투자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형평성을 고려해서 투자할 수가 없다. 도시교통과장이 직접 이렇게 해서 공문을 서울 노원구청에 보냅니다. 또 하나는 만약에 1, 2, 3구역은 뉴타운 사업이 별로 될 가능성이 없으니까 거기가 해제가 되면은 아주 첨예한 부분 600m 그 부분만 광역도로로 하기 위해서 국토부와 협의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노원구청에 답을 합니다. 자, 이건기 주택실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시죠.
주택시장 이건기입니다. 시장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가끔 찾아갈 때는 항상 부드러운 상태로 만나게 되는데 오늘은 꼭 그렇지만 않을 것 같아요. 예, 오늘 또 부드럽게 해주시죠. 뭐. 부드럽게 해드려요? 예. 그럼 그렇게 하죠. 뭐. 예. 뭐 실장님께서 빨리 답만 하시면은 이거는 뭐 부드럽게 가는 거고 답이 안 되면은 지역 주민이 화가 날 테니까 저도 화가 날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좀 전에 제가 상계 뉴타운 지역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어요. 제가 드린 말씀 중에 잘못된 말이 있나요? 없습니다. 없어요. 네. 특히 상계 뉴타운 지역의 기반 시설로 들어가는 비율이 44%에 달아요. 예, 그렇습니다. 특별히 많습니다. 서울의 예. 전체 평균을 보면은 대개 23.8%라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자료에 의하면은. 네. 근데 상계 뉴타운은 44%에 달하기 때문에 더욱더 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악조건에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 뉴타운 사업이 되고 안 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실장님 네.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의 편성 기준이 뭡니까? 뭐 예산의 편성 기준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네, 가장 원인, 중요한 게 뭐 현실과 우리 시급성이겠죠. 뭐, 예, 그러겠죠. 그렇죠? 시급성, 그다음에 효율성. 얼마나 긴박하냐? 과연 그거를 해서 효과가 있느냐? 이게 이제 예산 편성의 가장 기본적인 지침입니다. 예. 여기 답변서를 보면은 그동안에 우리 서울시는 정비구역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도 기반시설 비용으로 투자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맞습니까? 일부 있습니다. 일부. 일부 있죠. 예. 근데 왜 거기엔 답변서에 그렇게 보냈어요? 그 아마- 답변서는 실장님이 도움을 준 겁니까? 아니면은 교통본부에서 실장님의 도움 없이 일방적으로 한 겁니까? 지금 재정비 촉진지구에 대해서는요, 저희 뭐 일부 예산도 투자하지만 국고가 현재 10에서 50% 사이에서 그렇죠. 보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저희 10% 정도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국토부하고 30에서 70%로 상향해달라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전번 주에도 제가 국토부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상향해서 재정비 촉진지구의 기반시설 부담을 국고가 좀 확대해야 된다. 이걸 지금 저희가 협의하고 있습니다. 예. 특별히 그러면은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안 되죠. 그 답변서를 그렇게 보내라고 실장님이 보내주신 건가요? 그 답변서를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이 법률상 또 그리고 제가 현재 국토부에 건의해놓고 있는 상태 그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정비 촉진지구내에는 지금 그러면 특별히 도시교통본부에서는 어떻게 그 내용을 알고 재정비 촉진지구 내에는 기반 시설에 대해서는 투자할 수 없다 이렇게 서울 노원구청에 보낼 수 그거는 있어요. 이제 이렇게 달리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재정비 촉진지구내 기반시설은 이제 도시환경정비 특별회계에서 하는 것이고 일반 회계에서는 아마 투자가 되는 것이 없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실장님. 있습니다. 예. 세운 정비 촉진지구 거기 투자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투자했습니다. 얼마 했죠? 한 1,000억 정도 투자했습니다. 1,000억 정도 했죠? 그렇습니다. 정확히 제가 960억으로 알고 있어요. 예. 자, 거기도 정비구역이에요. 저기 그렇습니다. 거기는 도촉법 27조 5항에 의해서 예. 투자했습니다. 아, 전 그 촉- 투자하고 후 징수하기로 예, 했어요. 특별회계에서는 투자가 가능합니다. 예. 그렇죠. 투자할 수 있죠. 예. 지금 교통부는 아마 특별회계를 생각하지 않고 일반회계 말씀하시는 것 그 같습니다. 다음에 도촉법 29조에 의해서도 국가와 시도지사는 기반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돼 있습니다. 법망은 다 되어 있죠. 돼 있습니다. 그쵸? 네. 그 다음에 토지이용 법률에 또 어떻게 되어 있어요? 물론 이제 의원님 말씀이 국가에서 투자를 해서 기반시설 다 확보하면 좋겠지만 이제 재정비 특별계획 뭐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이제 주민이 이제 일부 부담하고 또 필요한 곳은 국고 부담하고 이렇게 저희가 조정을 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의 46조 2항에도 분명히 쓰여져 있습니다. 기반시설 확보할 수 있다고. 자, 이제는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자, 행정적으로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여기에 긴박성 그리고 형평성, 실장님 형평성 말씀 한번 해볼까요?
자, 형평성이 어느 지구나 똑같은 형평성입니까? 조건에 따라 그건 다를 수가 있어요. 형평성은. 그렇죠. 네. 그렇잖아요. 네. 자, 제가 근로소득이 안 돼서 국가로부터 생활보호자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건기 실장님은 소득이 어느 정도 돼서 안 받고 있습니다. 자, 받는 사람과 안 받는 사람의 여기 형평성에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못해요? 못하죠? 예.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같은 조건에서 형평성을 얘기한다고 하면은 얼마든지 받아줄 수 있어요. 요거는 제가 조금 답변을 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상계 재정비 촉진지구에 도로 확장하는 문제는요, 촉진 사업이 시행된다는 전제하에 저희 특별회계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요. 뭐 아시다시피 만약에 사업이 안 된다면 일반 회계를 교통사업 뭐 특별회계나 일반 회계로 추진돼야 하는 사업이고, 그래서 구분이 돼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죠, 네. 물론 예, 구분되고 그다음에 정비구역 내에 이 도로 부분은 별도로 띄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이제 저희가 할수 있어요. 촉진 사업이 된다는 전제하에 그렇겠습니다. 더욱이 현재 여기 정비구역은 기존의 도로를 그대로 존치시킨 상태에서 확장만 시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다른 지역하고는 다릅니다. 다른 지역은 한 구역을 정해놓고 다 싹쓸이한 다음에 새로 도로를 개설하는 것과 현재 여기는 그대로 있는 도로를 두고 확장하는 것하고는 조건이 전혀 다른 거예요. 맞죠? 조건은 다른데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촉진 사업이 진행되는 전제하에 예산도 투자. 방법은 여러 가지로 제가 기술했지 않습니까? 어?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밖에 안 남았어요. 안 남았다고요. 그러니까 형평성을 논하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 형평성은 얼마든지 조건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실장님. 더욱이 이 도로가 가지고 있는 특성, 그 뉴타운 사업지 내에 있는 순수한 생활도로가 아니에요, 지금. 덕송간, 상계간, 이 도로를 확장하고 새로운 터널을 만들어서 지방에 있는 도시 사람들을 갖다가 결국은 이 도로를 관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주민들이 쓰는 생활도로로 계속적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여기에 뉴타운 사업을 안 한다고 할지라도 이거는 분명히 누군가는 공에서 기반시설 해야 돼요.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이 원론적으로 맞는 말씀이신데요. 이제 방법에는 차이가 있다는 이 말씀이시죠. 방법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 방법에는 이제 좀 자, 이게 있습니다. 이 덕성간의 도로 때문에 노원구청은 지난 2011년도부터 서울시와 국토부를 두들겼어요. 네. 그리고 이 착공은 작년 9월부터 착공을 했어요. 우리 서울시는 거기에 119억을 투자했어요. 투자했습니다. 투자하고 내년 12월에 개통이 되면은 노원구 주민 거기 가서 다 누워야 됩니까? 그렇지 않지요. 예. 분명히 사업이 됐으면 그걸 실행해야 되죠. 그렇죠? 예. 실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맞는 말씀이세요. 근데 그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그렇죠. 확보하느냐 이 문제입니다. 예. 그거를 그렇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는 거죠. 벌써 2011년도부터 서울시와 국토부를 두들겼는데 지금도 생각해야 되겠다. 작년 12월 14일 날 그런 엉터리 답변서를 노원구청에 보내고 노원 구민들에게 실망 주는 이런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들어가십시오. 예. 김명하 실장님 나오시죠.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나오세요. 자, 나오는 동안에 잠시 동영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거기에 도로에 얼마만한 차들이 다니고 있나 제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김명하 실장님, 동영상 봐주세요.
자, 실장님, 네. 현장을 가보신 적 있나요? 네. 가보신 적 있어요? 네. 가보신 적 있었으면 제가 저걸 안 틀어드려도 되는데. 지금 저 영상은 약 2시에서 3시 낮에 제가 촬영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는 이미 차가 달려가는 게 아니라 이제 걸어서 갑니다. 걸어서 가요. 맞습니까? 네, 뭐 굉장히 복잡한. 예. 저기에 도로 확장해야 됩니까? 확장할 필요 없습니까? 필요성이 있습니다. 확장해야 되죠. 네. 예. 그럼 제가 저 지도를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 터널을 뚫을 때 기본적인 자료는 저기 보면은 청학지구와 별내지구, 청학지구 7,000세대, 별내지구 24,000세대가 입주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자, 그동안에도 차량 때문에 문제가 많고 사고도 많이 났으니 자, 이렇게 많은 가구가 새로 입주를 하니 자, 여기에 도로를 확장해서 광역도로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터널을 뚫게 됐어요. 맞죠? 네. 맞습니까? 자, 저기 보면은 점선으로 되어 있는 빨간 부분, 그 다음에 녹색 부분, 점선으로 되어 있는 빨간 부분도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도로입니다. 저기도 터널 구간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가평으로 가는, 오남리에서 가평으로 가는 그 구간도 터널 구간도 있고 일반 구간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저 터널을 통해서 노원구로 들어와서 노원구에 있는 내부 순환도로와 북부 간선도로를 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 아시겠어요? 네. 여기까지 인정하십니까? 네. 자, 상계 뉴타운 지구 김명환 실장님께서 최종 사인해가지고 노원구청에 그 공문 보냈습니까? 12월 14일 날? 제가 모르고 있나요? 아니, 그 공문을 보낸 것도 모르고 있죠?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기억이 안 나죠? 네. 자, 얼마나 중요한 건지 노원 구민들은 지금 벌벌 떨고 있어요. 과연 개통이 돼가지고 차가 물밀듯이 밀려오면은 우리가 그 매연을 다 마셔야 되느냐? 실장님, 노원 구민이 왜 그 매연을 맡고 있어야 됩니까? 차가 정체돼서 마셔야 돼요? 마시지 않으면 안 돼요? 마셔야 됩니까? 자, 광역도로를 뚫는 이유, 저 터널을 뚫는 이유, 왜 뚫었습니까?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뚫었죠. 네. 자, 그러면은 거기까지는 원활합니까? 원활하고 상계 지구로 들어와서는 교통이 확정돼 있지 않아요. 원활하지 않아요. 이걸 누가 책임집니까? 누가 책임져요? 그래놓고 형평성이 맞지 않으니까 못한다. 그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거 누구한테 자료 받았어요? 뭐 지금 이제 주택실장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거기 재정비 촉진 구역 안에 주민들 부담으로 지금 30m 도로를 해서 거의 연결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실장님, 저하고 도시관리위원회에서 같이 일했죠. 예. 그렇게 대답하면 됩니까? 안 되죠. 도축법, 국토이용관리법 다 문 열려 있어요. 정책적인 판단이 중요한 거요. 들어가십시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자, 우리 시장님 잠깐 좀 오시죠. 시장님, 이 제도상으로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다만 여기에 서울시가 투자를 할 거냐 말 거냐 이게 관건이에요. 이게 관건이에요. 좀 전에 교통량,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정황,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미래에 대한 계획 다 나열돼 있어요. 강남은 영원한 강남이고 노원은 영원한 노원입니까? 아니죠. 예산은 분명히 시급성, 효율성 이게 관건입니다. 그걸 두지 않고 예산을 짠다? 다시 돈 다 돌려주셔야죠. 세금 낸 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아무튼 뭐 충분히 검토해서 제가 이 문제는 하겠습니다. 예. 제가 환경수산위원회로 바뀌었을 때 박 시장님과 간담회가 있을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동안에 노원구청에서 수차례 얘기했고, 당정협의를 통해서 저희 지역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서울시는 어느 개가 짖느냐, 이런 식의 답변입니다. 관심이 없어요. 그래놓고 형평성이다. 형평성? 웃기는 소리입니다. 형평성. 조건이 같을 때 형평성을 들이대야지, 조건이 다른데 무슨 형평성입니까? 적극 검토하세요. 내년 12월 개통합니다. 네, 뭐 저희들 충분히 아무튼 이 상황은 알고 있고요. 또 서울시에 여러 지금 그 투자해야 될 곳들이 있으니까 아무튼 말씀하신 그런 여러 기준을 참고해서 그리고 저 지역은 이미 있는 기존의 도로에다가 확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엄청난 돈이 투자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것 같으면 저도 정말 함부로 말 못하겠어요. 어차피 저기로 뉴타운 사업이 되든 안 되든 기반시설 이미 저 광역도로가 터널이 뚫게 되면 해야 됩니다. 지금 시작해도 저기 도로 개설하는 게 내년 12월에 마칠 수가 없어요. 들어가십시오.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정릉천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릉천 현황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릉천에 1990년, 벌써 뭐 20년이 지난 얘기를 제가 해야 됩니다. 90년도에 미더파 백화점이 들어서고 거기에 교통난이 매우 심각했어요. 그러니까 서울시에 여러 차례 요구한 결과 서울시는 거기에 민자를 투자해서 하천부지 위에 복개공사를 해서 주차장을 만들어주고 주민들에게, 상인들에게 충분한 주차 공간을 만들어주자. 이렇게 해서 처음에 미도파하고 계약을 했고 나중에는 미도파가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부도가 나고 결국은 센트럴파크와 2003년도에 다시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에 이르렀어요. 오늘에 이르렀어. 지금은 거기가 어떻게 쓰여지고 있느냐. 정말 생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부분을 동영상으로 먼저 보고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음차. 시간이 없어서 교통본부장님께 질문을 못하고요. 박 시장님께 바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 시장님 수고스럽지만 한 번 더 나와 주십시오. 박 시장님, 저게 지금 주차장 반을 가설물이 설치되고 거기에서 택배 물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장면입니다. 현재 정릉천에는 4개 구간에 복개 구간이 있어요. 2개 구간은 도로고 2개 구간은 주차장입니다. 주차장 하나는
북한산 맨 상단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마치 문제가 된 이 주차장은 중간에, 중릉천 중간에 있는 것입니다. 중간에. 처음에 여기에 목적을 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차장 확보 문제였어요. 확보 문제. 제가 여기에 새벽 4시, 새벽 6시, 그리고 낮에 이렇게 3번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제가 스케치해서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한쪽에는 또 어떻게 되어 있냐. 자, 주차장에 보십시오. 저렇게 대형 버스가 들어와 있습니다. 자, 저 대형 버스는 최근에 지난 5월 1일 날 사용기간 5월 1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계약을 했습니다. 한 대에 29만 원, 총 23대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670만 원 정도의 돈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어요. 그 다음에 당연히 아까 본 물류센터는 택배 작업을 하는 곳은, 자, 재계약을 했겠죠. 공유산 관리법에 위탁받은 자가 다시 다른 사람에게 재계약은 못하게 되어 있죠. 시장님, 그렇죠? 네. 자, 저 모습을 보고 제가 다른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만 설명할 존재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시 1993년도 저게 완공이 돼서 사용하게 될 때 서울시는 동대문구청에게 이렇게 써라 하고 서울시장 명으로 동대문구청에게 활용 방안에 대해서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거기 보면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쭉 기술되어 있어요. 당연히 목적 외에 사용하지 말라. 그거는 당연한 거죠. 그리고 최근에 이틀 전에 알았지만 동대문구청은 저 가설물에 대해서 단 한 번도 그동안에 과징금을 물린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요 며칠 전에 과징금을 물렸습니다. 왜 물렸어요? 그랬더니 주민이 민원이 들어와서 밀렸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1년에 2번, 최근에는 한 번 합니다. 항공 촬영합니다. 항공 촬영해서 각 가정마다 3평, 2평, 5평 쪼가리만 늘려도 난립니다. 강제 집행한다. 빨리 과징금 내라. 3평, 5평 과징금이 얼마입니까? 얼마인지 아십니까, 시장님? 대개 30에서 50만 원이에요. 지금 저 면적이 얼마나 큰 면적입니까? 저게 50만 원을 물렸어요. 그것도 단 한 번. 그것도 왜 물렸느냐? 주민이 민원이 들어와서 물렸다는 겁니다. 시장님, 서울시는 동대문구청에게 여기에 활용 방안을 정확히 명시하고 나중에 완료되면 기부 체납을 받아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관리 못하고 있는 동대문구청, 이거 해소해야죠. 해소해야 됩니다. 서울시가 관리해야죠. 그리고 과연 주차장에 기능이 없으면은 원래대로 복원해야죠.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삶의 질, 사람 중심, 이게 기본입니다. 저 모습을 보고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현상에 대해서 좀 더 한번 확인해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적절한 조치 빠른 시간 내에 취하십시오. 저기는 많은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그리고 주차장을, 아까 버스를 쓰게 하는 그 주차장, 버스와 계약하는데 이번 7월 14일이면은 그 사람들의 사용권이 다 정지가 되고 기부 체납하게 돼 있어요. 우리 공에다가. 그런데 그 사람들은 계약을 지난 5월 1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했어요. 이런 계약이 있을 수 있어요? 누가 뒷받침을 했겠습니까? 당연히 동대문구청에서는 우리가 다시 당신네들에게 재계약하겠다. 이런 문구가 없었다면은 그런 계약할 수 있습니까? 다시 한번 제가 드린 질문 잘 담아주십시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원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산적해 있는 이런 문제들이 참 많습니다. 서울시 공무원 형평성, 단속의 무능, 서울 시민들에게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